그 설계가 같은데 건축비가 다르다. 업체별로 시공사별로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인건비가 조금 쌀 수도 있고 또는 관리비를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자재비를 어떤 데서 뭐 비싸게 갖고 오거나 싸게 갖고 오거나 해서 그 금액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오차가 되게 작다. 견적을 한 군데 받지는 않잖아요. 보통 적게는 두세 군데, 많게는 10군데 정도 견적을 받게 되는데 받으면 어느 정도의 평균가에 수렴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서 뚝 떨어진 금액이 혹시 나오거나 아주 높은 금액이 나오면 그것들은 다 빼야 돼요. 보통은 이제 한 5%? 5% 내외? 그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설계도가 되게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 설계인데, 그 땅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설계가 가장 중요한데, 차이가 나는 거는 설계가 간단하거나 또는 도면에 구체적인 걸 지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걸 표시하지 않으면 시공자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재나 뭐 공법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각자의 개성에 맞는 금액들이 나오는 거죠. 설계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래서 설계가 디테일하면 할수록 공사비가 평균가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쟁이 없어요. 시공자하고 건축주가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건물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집이나 조그만 상가 짓는다고 할 때 가장 괴로운 게 그 소송이나 분쟁이 가장 많은 게 그거거든요. 도면과 또는 만들어질 때 시공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견적에 없는 거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다음 내가 원하는 거를 뭔가를 추가를 했을 때 돈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돈 문제예요. 시공에 하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공사를 좀 날림으로 해서 뭐 물이 샌다던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던가, 물론 감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게 모든 걸 다 감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공자가 잘못했을 때 또는 잘했어도 도면과 다른 거를 했을 때 이제 돈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증감이 있을 때 가장 큰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계도에 다 명시를 해놓으면 견적에도 그 내용이 다 명시돼야 되고, 그랬을 때 서로 분쟁이 거의 없는 거죠.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거는 싸게, 일단은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액수가 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 중에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나도 마찬가지니까. 설계도에 준하는 공사비를 뽑다 보면, 공사비 견적을 받다 보면 이 내가 원하는 설계는 이 금액이야 라고 하는 어떤 양이 정해져요, 금액이. 근데 그걸 자기가 부인하면 설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A 업체는 뭐 5억인데 B 업체는 3억 5천이다. 차이가 엄청 크죠. 30% 차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5억짜리가 3억 5천이 된다는 거는. 근데 30%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뭔가 빠져 있는 거지. 같은 내용을 30%씩을 줄인다 그러면, 예를 들면 5억 공사비를 제시한 데는 이 사람보다 1억 5천 30%라는 금액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한다는 건 일단 잘못된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게, 그만큼을 가져간다고 하면 내용 자체가 부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 도면을 토대로 뭐 많은 곳에 견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뢰하는 업체, 나랑 잘 맞는 업체, 뭐 성실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금액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받다 보면 평균에 수렴해요. 그 설계를 하면 시공자들이 적절한 금액을 했는지 건축주가 견적을 받아서 저한테 검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어느 금액이 적정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3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저한테 보내줘요. 또는 같이 와서 같이 검토를 하던가.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또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건물을 내가 설계한 건축주와 같이 몇 달 동안 머리를 짜내서 설계한 건물이 잘 만들어지는 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 건축주가 올바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드리는데, 그때 보면 견적이 정말 허황된 금액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높은 금액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금액이, 이게 위아래 거는 빼고 중간 금액에서 성실한 시공사를 찾읍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한두 군데 갖고는 사실 비교가 잘 안 돼요. 한두 군데만 갖고는 금액 차이가 나버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비용이 실제로 그 설계비나 공사비 외에 들지만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도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역서라고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다가 일부 금액을 주고 그 내용을 다 뽑아달라고 하면 그 설계도에 있는 모든
모든 내용을 다 금액을 다 맞춰줘요. 그래서 당신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건물 공사비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딱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회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과 인건비를 다 표시해줘요. 모든 것. 그래서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온 금액을 토대로 공사 견적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가 있어요.